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금 예민하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몇 번이나 일어나야 했던 밤. 아니면 친구들과 외출 중인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몰려와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야 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폐경기를 지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배뇨 관련 불편을 겪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겪는 복잡한 변화들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도와 방광 주변의 점막이 얇아지고 골반 근육도 약해져요. 이 때문에 방광이 예민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소변을 참기 어렵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저에게 찾아왔던 한 환자분은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거의 포기했었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불안해서요. 이런 불편함은 단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축감을 줍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걸 방치하면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약을 먹고도 잘 낫지 않거나 요실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인공적인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실천하면 방광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감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누구나 실천 가능한 간단한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폐경기 이후 유독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급하게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호르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죠.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요도와 방광의 점막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폐경이 오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 얇아진 점막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들죠. 게다가 방광 자체도 탄력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골반저 근육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요도를 지탱해주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근육량이 줄고 힘이 약해지면서 이 밸브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조절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참기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수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폐경기에는 질 점막도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질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들이 자리를 잡기 쉬워져요. 이것이 곧 요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던 작은 세균도 면역력이 떨어진 이 시기에는 쉽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드니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방광은 몸속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이고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하거든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폐경기의 요로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복합적인 호르몬 변화와 근육 약화, 면역 저하가 얽힌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대처 방법도 달라지겠죠. 다행히 우리 몸은 아주 순한 자연적 도움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자연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 속 식물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옥수수 수염, 즉 옥수수의 털처럼 생긴 부분은 예로부터 방광과 소변 관련 증상에 쓰여왔답니다. 한국에서는 옥수수 염차로 익숙하지만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양의 민간요법에서도 이 식물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더운 여름에 몸이 붓거나 생리 전후로 하복부가 불편할 때 옥수수 수염을 달여 마시곤 했어요. 몸을 맑게 한다는 표현을 썼죠. 중국의 전통 약서인 본초강목에서도 이 식물이 방광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원주민들도 이 옥수수 수염을 차로 끓여 마시며 비슷한 증상을 완화하려 했다는 거예요. 문화권은 달라도 몸의 반응은 참 비슷한가 봐요. 현대의학도 이 전통적 지혜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자연요법이나 기능성 건강식품 연구가 활발한데 옥수수 수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하면서 효과가 있는 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은 방광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변 배출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동시에 염증 반응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도 이 차는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 사이에서는 밤에 덜 깨게 해주는 차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이고 세대를 넘어 내려온 증거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런 재료가 단순히 한두 번 마셔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한 습관으로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향긋하며 쉽게 마실 수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겠죠? 옥수수 수염처럼 아주 순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 성분은 폐경기 여성의 몸에도 잘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식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옥수수 수염, 그 작고 가벼운 섬유질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성분이 숨어 있어요. 흔히 그냥 버려지는 옥수수의 부속물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 수염에는 우리의 방광 건강을 돕는 주요 성분들이 꽉 들어차 있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예요. 이건 식물 속 천연 색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방광이나 요도점막은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염증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그런 점막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간단히 말해 과도하게 자극받은 방광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또한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은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경기 이후 얼굴이 자주 붓거나 손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칼륨이 풍부한 차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촉진되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성분은 무코다당이라는 점액질이에요. 이건 요도 점막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변 볼 때 따끔하거나 자극감이 느껴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부드러운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이 점액질은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스테롤 성분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혈류가 좋아져서 골반 주변 조직의 회복력도 좋아질 수 있겠죠. 이 모든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단순히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광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요도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염증을 예방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작용이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대신 우리 몸의 리듬을 따라가며 조금씩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 소중한 성분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연구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 더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옥수수 수염의 효능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 작은 식물이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게다가 꽤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2012년 이라크의 한 의과 대학에서는 요로 감염 증상을 가진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옥수수 수염 수용액의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여성들은 모두 잦은 배뇨, 소변 시 통증, 잔뇨감, 심한 경우 혈뇨까지 동반한 상태였고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옥수수 수염만을 활용했어요. 연구진은 이들에게 일정 농도의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복용하게 했고 5일, 10일, 20일 단위로 증상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5일째부터 소변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됐다고 보고했어요. 10일째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잔뇨감이나 자극 증상 없이 소변을 볼 수 있었고 20일이 지나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가자 중 누구도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비록 소규모였지만 폐경기 이후 요로 증상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자연요법이 얼마나 안전하고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전통요법을 의학적 보완 치료로 사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어요. 최근엔 기능성 건강식품 시장에서도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요로 관련 환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 3주 이상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 쌓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방광과 요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꾸준한 자극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이 옥수수 수염차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살펴볼까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옥수수 수염차 어떻게 만들고 마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마치 따뜻한 한 잔의 위로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먼저 재료는 정말 단순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 그리고 물약 500ml.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 완성돼요. 먼저 물을 끓이기 시작하세요. 끓는 물에 옥수수 수염을 넣고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은은하게 우려줍니다.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우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우려낸 후에는 체에 걸러서 따뜻하게 한 잔 따라 마셔보세요. 생각보다 향이 부드럽고 텁텁하지 않아서 목 넘김이 굉장히 편안하답니다. 하루에 한두 잔, 특히 오후 시간이나 자기 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져요. 처음 마시는 분들은 혹시나 밤에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올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방광이 안정돼서 더 편안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처음엔 낮에 마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절대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마셔야 옥수수 수염의 이뇨 항염 작용이 잘 살아나거든요.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 마셔보면 오히려 이 은은한 맛이 중독성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마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마시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하루 5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다른 물 대신 마신다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당뇨로 인슐린을 맞고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담당 의사와 한 번쯤 상의하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옥수수 수염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차는 한 번 마시고 끝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해요.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또는 저녁에 TV 보면서 한 잔,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방광이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천이 남아 있어요. 바로 방광을 물리적으로 지탱해주는 운동이죠. 이제 몸속에 좋은 것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하면 문제는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폐경기 여성에게 꼭 필요한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운동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조여주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중간에 멈추는 동작을 떠올려 보면 돼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게 이 운동의 핵심이에요. 폐경 후에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소변을 참기 어렵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방광 건강의 필수 요소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질근육을 조이는 느낌으로 5초 정도 힘을 주고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반복해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소리도 안 나고 도구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실천하기에 아주 좋죠. 물론 처음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거울을 보며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요실금 패드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사용량의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 이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2주만 꾸준히 해도 밤중에 화장실을 덜 찾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이 운동은 단순히 배뇨 조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질건조나 성감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혈류가 좋아지면서 점막의 재생도 촉진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3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폐경기 여성들이 요실금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특히 낮에 외출을 꺼리던 사람들이 외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하니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몸속에 좋은 차도 마셨고 몸을 지탱할 힘도 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수수수 염차와 케겔 운동으로 몸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우리 몸은 언제나 예외를 품고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약물 복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건강법이든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거든요. 먼저 옥수수수 염차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소변이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체내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칼륨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럴 땐 주일 2회 섭취로 빈도를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의해서 복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또한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도 조심해야 해요. 옥수수수염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먹을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알레르기 반응도 간과할 수 없어요. 옥수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수염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마시고 나서 입안이 간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중단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해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아무리 자연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하나 드물게는 옥수수수염이 혈액 응고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해요. 수술을 앞둔 분들도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반대로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고 특별한 병이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2잔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마실 수 있어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양을 늘리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느낌을 항상 민감하게 살펴보는 습관이에요. 자연요법은 내가 내 몸을 잘 돌본다는 인식에서 시작되거든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아끼는 태도도 함께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다시 실천으로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폐경기라는 인생의 한 시기,
누구나 겪지만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죠. 어떤 분은 그것을 나이 들매 상징으로만 여겨 두려워하고 또 어떤 분은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르시죠.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맞이하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니까요. 우리는 오늘 단지 방광이나 소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삶의 리듬을 다시 찾고 내 몸과 화해하는 여정이에요. 옥수수수염이라는 소박한 식물이 내 몸을 어떻게 부드럽게 도울 수 있는지, 또 내 안의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순한 운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끓는 물에 약간의 정성만 더하면 향긋한 차 한 잔이 되고 하루 10분이면 나를 지탱해줄 근육이 다시 생겨나고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반복이에요.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차, 조용히 반복하는 몇 번의 케겔 운동.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꼈어요. 약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아가야 몸도 따라온다는 걸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삶의 질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밤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참 기분이 따뜻해지거든요. 오늘 밤 몸을 느긋하게 눕히고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에 가볍게 이불을 덮은 채 이제 스르르 잠에 빠져보세요. 그 편안함 속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환한 아침이 될 거예요.